자,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영상을 1번 역학관계, 2번 제3지대 개헌, 그 다음에 3번 진실, 공식에 관해서 무려 3번에 걸쳐 가지고 동영상을 찍었는데 한 번 더 찍죠 뭐. 제가 이 동영상을 3번째 동영상을 찍은 다음에 재미있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반기문 씨가 사퇴했죠. 이분이 사퇴했죠. 제가 이분이 절대로 대통령 못 되는 거를 본인만 모르고 있다고, 본인이 물 먹는 거를 본인이 모르고 있다고 김종인 씨가 뭐 좀 감 좀 잡은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완전히 그 잘못된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하자마자 동영상 3번째 거 올리자마자 다음날 바로 사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실 공식 편에서 공식을 공개를 다 했으니까, 사실 정치인들은 다 아는 공식이에요. 하여튼 그거를 저한테서 들으면 마치 이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 괜히 뭐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 사실은 정치인들은 다 아는 공식입니다. 이게 그걸 이제 현실에 대입을 해보자 이겁니다. 현실에 대입. 그래서 4번째 동영상은 현실 대입편입니다. 지금 오늘이 2월 11일인데 반기문 씨가 추석 바로 전인가 사퇴한 다음에 시간이 꽤 흘렀죠.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과연 제가 3번째 얘기했던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공식에 대입해서 얼마나 들어맞았느냐, 그걸 살펴보자 이겁니다. 일단 반기문 씨가 사퇴한 거는 들어맞았다고 봐야죠. 근데 반기문 씨 사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예측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안 될 거라는 걸 뻔히 안다는 거를 대표적으로 안철수도 예측을 했지만, 사실은 이면 이 사람도 이재명 성남시장도 예측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무당 기질이 있어서 이걸 예측을 한 거냐?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다 아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뭐다? 여기 설명했죠. 경상도 출신 또는 족보라도 경상도 아니면 대통령 못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더라도 탄핵되고, 대통령 되더라도 구테타 일어나서 자리를 뺏기고, 또는 선거 도중에 그 대선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거나, 또는 대선 후보를 중도 사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 못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이미 알려진 공식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압박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이 사람에게 사퇴하라고. 이 사람이 사퇴하면서 한 말이 뭐였어요? 야당 쪽에서 압박을 한 게 싫었다는 게 아니에요. 같은 여당 내에서 이 새누리당 쪽에서 니까짓 게 왜 대선 후보로 나왔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거죠. 이 반기문 씨가. 그래가지고 반기문 씨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 이거죠. 반기문 씨가 나 돈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얘기를 꺼내야 될 정도로 새누리당 그 지하에 동양 최대 금고가 있단 말입니다. 역대 그 정권, 새누리 정권 내려오면서 대선 자금으로 쓰도록 수천억 수조 원이 그 들어있는, 그 천막 당사 할 때도 그 새누리 당사만은 포기 안 했던 이유가 그 당사 지하에 그 비밀 금고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돈이 여기 제공이 됐어야 되는데, 그 돈 하나 보고 이 사람이 친이계보다 친박계가 내 주위에 더 많다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근데 결국엔 이쪽에서 들은 말이 뭐예요?
니까짓 게 왜 대선 후보 나왔냐 그런 말 들으니까 충격 받았죠. 니까짓 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충청도 사람이란 얘기죠. 어떻게 충청도 사람인 네가 감히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분은 더 욕보지 않고 이제 뭐 하버드 대학 교수님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욕 그만 보시라고 얼굴은 이제 삭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또 공식에서 또 얘기했던 게 있죠. 영남은 이것만 해도 당선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연대를 하려고 할 거다. 왜냐하면 이렇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짓이 이종걸 이용해서 서울시장 박원순 씨 빼올라 그랬고 또 뭐예요? 손학규 이용해서 반기문하고 연대하려고 그랬었고 또 뭐예요? 김종인 이용해서 안희정 빼올라 그랬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지역구도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지역구도 안희정. 자, 그리고 제가 이 지역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절대로 더민주당 혼자서는 집권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연대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연대를 하는 게 좋은데 요 사람 요 개인의 성향 때문에 그게 안 될 거다. 이 사람이 TK는 나라를 세우는 피를 뭐 문재인 안보가 불안해서 색깔론이나 혈통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할 거다. 새누리당으로 도로 들어가려고 할 거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현실하고 그럼 비교를 해보자 이겁니다. 제가 공식에서 얘기했던 것과 현실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현실은 유승민 씨는 새누리당과도 단일 후보 하겠다는 지금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남경필 씨는 바른정당 내 같은 당의 남경필 씨는 유승민이가 해당 행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죠. 그래서 남경필이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유승민이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지금 싸우고 있죠. 그러다가 유승민이가 한 발 양보해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됐죠. 결국에는 제가 공식에서 얘기한 게 들어맞은 거죠. 이렇게 해야만 어떻게든 더민주는 집권을 할 수 있다. 예? 그게 현실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 동영상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현실에서는 안희정 씨가 대연정을 주장했죠. 이렇게 주장했죠.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렇게 주장했던 건데 안희정 씨는 더 크게 바깥쪽으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욕먹었죠. 욕먹고 나니까 안희정 씨가 하는 얘기가 새누리당을 용서하자는 건 아니었다. 뭐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서 말이 또 줄어들었죠. 근데 문재인 씨는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도 사과했던 거다. 지지자들의 마음을 몰랐던 거에 대해서 사과했던 거다. 그래서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현실에 대입하니까 문재인 씨 지지도는 3%가 떨어지고 안희정 씨는 대연정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9%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9%가 됐어요. 지금 안희정 씨는. 문재인 씨는 29%가 됐고 어떻게 됐어요? 공식이 그대로 들어맞았죠. 현실에서. 자, 또 다른 거 얘기해 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경계선을 딱 치면서 이 사람은
결선 투표제는 본인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지 민주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결선 투표제는 요 사다리를 타려고 내놓은 안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집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수 단일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아이고, 이분 얼굴 다시 나왔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3지대는 반문연대, 색깔론까지 쓰는 분들이라서 이쪽은 진보 진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분 요즘에 촛불 안 나간다고 하고 앉았습니다. 촛불. 그쵸? 이분 촛불 안 나간대요. 문재인 씨는 촛불 나간다고, 다시 나간다고. 촛불이 요즘에 희미해지니까 촛불을 더 지키기 위해서 다시 나가서 뭐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 그래요? 헌법재판소에 정치적인 압력을 주면 안 된다. 촛불을 동원해서 정치적인 압력을 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그럼 또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이야기를 하던 무조건 승복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예전에 또 안철수가 했던 이야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두 분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이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번 동영상에도 얘기했었죠. 이 두 사람이 말이 똑같다고. 색깔론 쓰는 것도 똑같고, 뭐 안보가 불안하다 똑같고, 그렇죠? 안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 안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 이 이야기하는 것도 두 사람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유승민 이 사람도 안철수에게 보수 단일 후보 이렇게 해서 보수 단일 후보를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승민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새누리까지 포함해서 현실에 대입을 공식을 그대로 현실에 대입을 해보면 제가 저번에 세 번째 동영상 찍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은 전부 다 무작위로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공식에 따라 일어난 일들이에요. 안철수가 대연정을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로 다 공식에 의거해서 일어난 일이고, 유승민 씨가 이야기한 거, 안철수가 지금 촛불에서 빠지는 거 전부 다 공식 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이거 완전 자화자찬이기 때문에 공식을 이미 알려드린 이상 그 다음에 그걸 현실에 대입해서 보는 거는 자화자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세 번째 동영상이 1시간짜리 동영상이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영상 다 보려면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제가 뭐 부드럽게 설명하는 재주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거 너무 편중된 의견일 것이다. 편중된 어떤 관점에서 동영상을 찍은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현실에 대입해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그냥 공식 그대로 FM 그대로 알려드린 거예요. 저는 여기 보세요. 대놓고 나쁜 짓이라고 써놨잖아요. 대놓고 나쁜 짓. 지금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냐 안 인용되지 않을 것이냐 가지고 문재인 씨가 촛불에 다시 나간 거를 뭐 좋다 나쁘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이미 대놓고 나쁜 짓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이미 했죠. 지난번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강원,
충청, 그다음에 경기, 제주, 어, 전라북도 해서 전라남도까지 다 전부 빨간색으로 물들었죠. 지금 사실상 국민의당도 새누리 계열입니다. 지역 이익 우선주의를 이야기하고 색깔론을 사용하는 사실상 새누리당입니다. 호남 자민련이라 그러죠. 그래서 강원도에서 시작한 이회수가 시작한 자기 내 고향 이익을 위해서는 새누리당 찍겠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실 국민들 전체가 우경화되고 있어요. 지금 뭐 잘못 알고 계신 게 국민들이 촛불로 인해서 정치인들을 뭐 회초리를 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은 좀 왼쪽에 계시고 정치인들은 오른쪽에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국민들 스스로가 지금 우경화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일부만 빼놓고는 전부 다 지도 전체가 빨갛게 물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국민 전체가 우경화돼 있는 거고요. 그럼 국민 전체가 우경화돼 있는데 왜 문재인 지지율이 높으냐? 문재인 지지율 높지 않아요. 지금 29%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32%까지 잠깐 올랐었는데 33%를 넘지 않으면 당선되기 어렵습니다. 민주진영 쪽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씨가 당선되느냐 안 당선되느냐 가지고 보면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약간 더 크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여기서 설명을 했었죠. 대통령 하나 뽑아주는 거 그걸로 국민들은 자기들이 빚진 거를 다 갚았다라고 생각하는 부채의식을 그냥 털어버린 그런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박근혜가 하도 잘못해놓고 또 트럼프가 미국에서 굉장히 겁을 주고 일본과 중국이 양쪽에서 나라를 흔드니까 나라 망할 것 같다 이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 민주당 출신 대통령 하나 뽑아주고 국민들은 나 할 바 다 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누구 책임? 민주당 책임. 민주당 후보 문재인 책임. 이렇게 내버리는 거죠. 국민들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은 우경화돼 있고 단지 지금 촛불과 문재인 지지율이 29%, 32% 사이에 오가는 거는 뭐냐? 국민들이 의식이 다시 깨어나서 문재인을 밀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겁나니까 문재인에게 잠깐 표를 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상황이 조금만 호전되면 문재인 표는 도로 빠집니다. 도로 빠져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경상도 출신 또는 족보라도 경상도인 사람한테 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있죠. 유승민과 황교안 씨죠. 황교안 씨 여기 얼굴 안 써놨네요. 하여튼 그 사람이 경상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남경필 씨는 경기도 출신이라 어렵고요. 지금 이 안희정 씨도 출신이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대통령 못 됩니다. 이분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테타 일어나거나 탄핵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민주당 내에서는 혹시 뽑힐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때 전두환과 그 박정희와 전두환 16년 하고 8년 해먹었죠. 이 두 사람도 국민이 뽑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테타해서 된 사람이죠. 그러면 국민이 뽑은 사람 누구예요? 함경도 출신과 충청도 출신의 대통령을 국민들이 자기들 손으로 뽑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어요? 경상도 출신이 아니라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쫓겨나는 거죠. 뭐 우리나라 군사구테타 더 이상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점점
국민 전체가 우경화돼 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우경화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도 전체가 빨갈 정도로. 이 지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지난 총선 때 그 TV에 다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나쁜 짓 해도 되는 그런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군사 쿠데타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직도. 또 뭐가 가능해요? 새누리당이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자유당, 자유한국당. 그쵸? 이 자유당 시절에 가장 흥행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정치 깡패가 흥행했습니다. 김구를 총 쏴서 죽였나요? 누가? 그 이승만이 부리던 정치 깡패들이 그 짓을 했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자유당 이름을 다시 새누리당이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대놓고 나쁜 짓 하겠다는 거에 연속된 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만 해도 80년대식으로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예전으로 돌아가서 40년대식으로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재인 씨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족보는 경상도긴 해도 족보는 경상도 아니죠. 족보는 어디예요? 저기 전라도죠. 전라도 나주.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난 데가 부산이죠. 그래서 부산 출신, 경상도 출신인데 족보는 전라도. 그렇죠? 안철수는 뭐예요? 부산 출신인데 족보는 TK 지역입니다. 영천 맞나?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고요. 뭐 태극기 집회라고 요즘 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뭐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황에 저는 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원 집정부제, 자신들의 그 비리를 계속해서 덮을 수 있는 일정한 권력을 가져갈 수 있는 이원 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자유한국당은 또 이쪽은 안철수 씨는 본인이 사다리를 탈 수 있는 결선 투표제를 선호하고 그렇죠? 다 자기들 계산에 따른 선호죠. 근데 더민주 쪽에서는 뭘 선호해요?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18세 투표권. 이거는 문재인이나 안희정 씨의 뭐 이득에 따른 게 아니고 민주 진영에서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엇을 원하느냐, 거기서 개헌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완전 극명하게 다르죠. 이 안철수 씨가 촛불에 안 나온다 그랬었는데 요즘에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촛불 써놓은 거 어디 갔죠? 여기 촛불 여기다 써놨네요. 촛불 X. 이 안철수 씨와 박지원 씨가 옛날에 문재인을 비난한 적이 있었어요. 이 박원순 씨도 비난을 했었죠. 촛불 왜 안 나오냐고. 국민 헷갈린다. 빨리 나와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이분이 촛불 안 나갔던 이유는 박근혜 씨에게 빨리 박근혜 씨가 사퇴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자진 하야를 하면 명예롭게 그래도 명예는 지킬 수 있도록 좀 덮어주겠다 그런 거였죠.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했으니까 너무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시키지 말고 좀 물러나 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느라고 촛불에
늦게 나갔죠, 이분이. 그때 늦게 나갔을 때 왜 이 사람 촛불 안 나오냐고 욕을 많이 했어요. 그쵸?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안철수 씨가 그 뒤에 한참 내가 이거 잘했다고, 내가 제일 처음 촛불 나갔다고 엄청 자랑을 해댔죠. 엄청 그 비난을 하면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셔요. 촛불 먼저 나간 것 자랑. 그쵸? 근데 이 안철수 씨 보면 그것만 자랑하는 거 아니죠. 또 뭐예요? 양보한 거 자랑. 후보 양보한 거. 근데 안철수 씨가 정말 후보 양보했었던가요? 아니죠. 문재인 씨하고 안철수 씨하고 둘이 이제 붙었는데 경선에서 문재인 씨는 뭐든지 다 받겠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써놨지만 뭐든지 다 받겠다고. 경선룰 뭐든지 다 받겠다. 안철수 씨 니네가 정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이분은 안철수 씨가 어떻게 했냐면 안철수 씨 본인에게만 유리한 거, 결선 투표제는 안철수에게만 유리한 그런 거죠. 안철수에게만 그 해당 사항이 있는 사안이죠. 똑같아요. 안철수 씨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걸 주장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철수 씨 본인에게만 유리한 경선 룰을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뭐든지 다 받겠다고 했는데 안철수 씨가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난이 쏟아졌죠. 이 사람한테, 안철수 씨한테. 그래서 안철수 씨가 그 상황에서 경선을 치르면 패배할 게 뻔하죠. 패배할 게 뻔하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경선을 하고 패배 선언을 한 게 아니라 분위기 딱 보고 그때 바로 내가 양보하겠다 하면서 경선 포기를 선언했죠. 그게 실제 양보 맞느냐? 양보 아니죠. 그건 본인이 패배할 거 뻔히 드러난 상황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 경선 포기 선언을 양보인 것처럼 꾸민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안철수 씨에게는 한참 동안 양보한 거 자랑이었습니다. 이분은. 촛불도 보세요. 촛불도 이분은 가장 자기가 촛불 먼저 나간 게 자랑인 분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촛불 안 한다고 헌재 압박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고 앉았어요. 그러면 박지원 씨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역학관계 때 얘기했었나요? 두 번째 얘기했었나?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보라색 동그라미를 치면서 뭐라고 했어요? 공범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공범관계. 둘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파트너 관계이고 공범관계이고 서로를 배신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촛불 안 나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지율 폭락하죠. 지지율 폭락할까봐 뭐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안철수 씨는 자기는 촛불 안 나간다고, 문재인이 촛불 나가니까 자기는 촛불 안 나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문재인을 비난을 합니다. 문재인을 비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넣지 마라. 촛불을 사용해 압력을 넣지 마라. 그리고 비난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박지원 씨는 안철수가 촛불 안 나가는 것 때문에 지지율 폭락할 게 뻔하니까 박지원 씨가 성명을 발표하죠. 국민의당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넣는 성명을 발표해서 빨리 탄핵을 처리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참 골 때리는 게 말입니다. 안철수 씨는 일단 자랑을 해요. 첫 번째가 자랑이에요. 첫 번째 자랑. 그렇죠?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비난을 합니다. 비난. 문재인 씨가 좀 늦게 나올 수 있죠.
지가 제일 먼저 손발려 있겠지. 제일 먼저 촛불에 안철수 씨가 나갔으니까 다른 모든 후보들은 다 늦게 나온 걸 거 아니에요? 그럼 문재인 씨도 늦게 나올 수 있죠.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문재인 씨를 비난하죠. 본인에겐 자랑이고 촛불 먼저 나간 게 자랑이고 어, 문재인 씨에게는 비난을 던지죠. 그렇죠? 촛불 먼저 나간 게 자랑, 문재인 비난,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안철수 씨가 촛불 안 나갈 때 얘기를 한번 봅시다. 촛불 안 나갈 때, 촛불 안 나간 거 자랑, 촛불 안 나간 거 자랑해. 이분 지금 무슨 자랑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넣으면 안 된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문재인 씨는 헌법재판소에 촛불로 압력을 넣고 있는데 그거 나쁜 짓이다라고 뭘 하고 있어요? 비난을 하고 있고요. 촛불 안 나간 거 자랑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촛불 먼저 나간 거 자랑하고 문재인 씨가 촛불 늦게 나온 거 비난하고 그쵸? 말이 자꾸 늘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안철수 씨 패턴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본인이 촛불 나갈 때면 그게 안철수 씨에게는 자랑이고 상대방에게 비난을 던질 거리예요. 근데 안철수 씨가 촛불 안 나갈 때는 안 나가는 것도 안철수 씨에게는 자랑거리고 촛불에 나가는 다른 사람은 촛불 나간다고 비난이에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제정신이 아니에요. 박지원 씨는 또 그거 커버한다고 뒤에서 헌법재판소에 또 압력 넣는 정당 성명을 또 발표하고 앉았고 참 희한한 분들이에요. 이 콤비가 공범관계이긴 한데 요즘에 그 네이버 같은 데 보니까 댓글로 그 안철수 지지하는 댓글을 막 그 넣고 찬성 또 눌러대는 그 알바족들이 또 생겼더라고요. 그 알바족들이 뭐 사이버 사령부에서 하는 건지 뭐 국정원에서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본인이 돈 내 가지고 하는 건지 돈 내 가지고 조직을 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알바들이 쓰는 글은 말입니다. 댓글은 좀 읽다 보면 금방 눈치를 챕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작업을 해 라고 명령을 줄 거 아니에요. 밑에 거느리고 있는 그 댓글 부대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댓글이 다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똑같은 어휘를 사용하고. 왜냐하면 그거를 사용해서 댓글을 달라고 오더가 내려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들 옹호하는 댓글들 보면 똑같은 말을 사용해, 똑같은 어휘, 똑같은 단어. 그러다 보니까 금방 이게 알바들이 쓴 글이라는 걸 금방 눈치를 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분 왜 그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새누리당 쪽에서 뭐 무슨 조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엉뚱한 짓을 하고 계세요. 아이고 33분이네요.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